최창식 DB하이텍 대표이사 부회장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신규 시설 투자를 집행할지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DB하이텍은 글로벌 12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많아 파운드리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증설에 나설 적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DB하이텍은 지난해부터 공장 가동률이 100%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슬슬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증설이 필수적으로 여겨집니다. 최 부회장은 2012년 대표이사 취임 후에 한 차례도 증설 투자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생산 효율을 조금씩 높이는 수준의 보완 투자만 진행했을 뿐입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DB하이텍의 연간 매출이 1조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규모입니다. 더욱이 DB하이텍의 현금 자산은 500억 원 수준입니다. 선뜻 대규모 투자에 나설 만한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 부회장 역시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부 실력을 축적하고 내공을 쌓은 뒤에 증설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DB하이텍의 증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주력인 8인치 반도체 수요가 상당한 데다 DB하이텍처럼 8인치 웨이퍼를 월 10만 장 이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DB하이텍은 이미 충북 음성 상호공장 인근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증설을 위한 부지도 충분합니다. 상호공장을 구축할 당시에 건물을 2동 지어서 그 중에 한 동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B하이텍 역시 증설을 염두에 두고 재무 여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무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한때 300%가 넘던 부채 비율이 현재 50%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순이익도 2020년 1,700억 원을 내면서 전년 대비 60%가 늘었는데요. 주당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배당 성향을 10% 미만으로 낮추고 현금을 축적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룹 차원의 자금 투입과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 등이 더해지면 증설을 위한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증설이 진행되면 주가 상승에 확실한 방아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식 부회장이 증설을 고민하는 이유는 자금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생산 라인의 종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DB하이텍은 지름 8인치짜리 웨이퍼를 사용해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만 반도체 시장의 주류는 삼성전자, TSMC 등이 사용하고 있는 12인치 제품입니다. 12인치 웨이퍼를 사용할 때 생산량도 많고 제조 원가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은 12인치로 설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웨이퍼 생산량에서 12인치와 8인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대3 정도로 12인치가 월등합니다. 자연히 장비 업체도 12인치에 맞춰서 장비를 생산하게 됐고 이제 8인치 장비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DB하이텍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8인치 라인을 증설한다고 해도 당장 장비를 채워 넣는 일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고 장비를 확보해서 8인치 라인을 구축한다고 해도 이미 12인치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8인치 반도체 수요가 계속 유지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다고 12인치 라인을 증설하는 방안도 위험 부담이 큽니다. 8인치 사업만 하던 DB하이텍으로서는 12인치 시장에서 경쟁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8인치보다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데다 삼성전자, TSMC처럼 체급이 다른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돈은 돈대로 쓰고 기대한 만큼의 투자 결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최 부회장도 증설을 한다면 12인치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0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8인치 장비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투자의 합리성 측면에서 12인치가 낫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12인치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 워낙 큰 도전이다 보니 최 부회장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룹 수뇌부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DB하이텍의 증설 투자 가능성을 놓지 못할 만큼 시장의 환경은 파운드리 업종에 우호적입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감산에 나설 정도로 반도체 수급은 매우 빠듯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파운드리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차량용 반도체에 할당하면서 이번에는 스마트폰,
TV 등에 들어가는 IT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파운드리 업계 1, 2위인 TSMC와 삼성전자는 공격적으로 증설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30조 원의 투자를 예고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미국 오스틴 등에 신규 시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운드리 업황 호조는 12인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2인치에 밀려 비주류로 취급받던 8인치 파운드리는 전력관리 칩, 디스플레이 구동 칩, 이미지 센서,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 역시 수요가 늘어나면서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 애플리케이션 처리 장치 등 고성능 연산 장치들이 치열한 성능 경쟁으로 12인치 미세 공정 수요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아날로그 반도체는 자연스럽게 8인치 파운드리를 찾게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SMIC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장비와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8인치 파운드리 수급이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업계는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당분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2018년 월 550만 장 수준이었던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2022년 650만 장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B하이텍 주가는 파운드리 호황과 증설 기대감 등으로 2021년 들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DB하이텍은 2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2017년, 2018년은 2년 연속 실적이 후퇴했는데 급격하게 실적이 반등했습니다. 주가는 2019년 초 1만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 초에 3만원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2021년 1월에는 74,3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주가가 7배 오른 셈입니다. 2월 초에는 5만원대까지 밀려나며 조정을 겪었으나 2월 중순 들어서 4연속 상승하는 등 다시 상승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B하이텍과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명되는 UMC와 비교하면 DB하이텍의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2월 현재 UMC의 시가총액은 약 30조 원으로 DB하이텍의 10배 수준입니다. UMC의 생산 능력이 8인치 환산 기준으로 월 77만 장으로 DB하이텍의 6배 수준이기 때문에 DB하이텍의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창식 부회장도 DB하이텍 주가 상승으로 상당한 수혜를 받습니다. 상여금 명목으로 자사주를 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량 매도해 현금화했습니다. DB하이텍은 이번에도 자사주 2만 6천여 주를 종업원 상여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최 부회장은 다시 자사주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DB하이텍이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한때는 DB그룹의 애물단지였던 곳입니다. 옛 동부그룹 몰락의 원인이 DB하이텍에 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 웨이퍼 생산과 소재 개발을 진행하는 등 반도체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97년 본격적으로 동부전자를 설립해 IBM과 손잡고 D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사업 방향을 전환해 2000년 국내 최초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04년 동부전자보다 몸집이 50배나 큰 아남 반도체를 인수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두 회사를 합병해 동부 아남 반도체를 설립해 규모의 경제를 노렸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IT 버블이 꺼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시기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차입금은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2013년까지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DB하이텍은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때 투자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DB하이텍이 12인치 생산 라인을 구축하지 못하고 여전히 8인치 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자산 매각과 우량 계열사 합병, 이에 따른 동부 일렉트로닉스, 동부 하이텍 등 사명 변경, 심지어 김 전 회장의 3,500억 원 사재 출연까지 이뤄졌으나 반도체 사업은 쉽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권단인 산업은행 주도로 2014년 매각이 추진됐습니다. 중국 SMIC 등이 인수를 타진했으나 가격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인수는 끝내 불발이 됐습니다. 매각 실패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마침 스마트폰과 초고화질 TV 등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의 수요가 늘면서 DB하이텍의 실적이 반등했습니다. 2014년 첫 흑자 전환에 이어 2015년 사상 최대 매출을 내는 등 독자 생존이 가능해지면서
2016년 매각은 없던 일이 되고 맙니다. DB하이텍의 반도체 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끈질기게 생존해 왔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DB그룹이 DB하이텍에 깊은 애착을 느끼면서도 증설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창식 부회장은 2012년 김준기 전 회장의 제조업 육성 전략에 따라 DB그룹에 영입된 인물입니다. 최 부회장은 삼성전자 출신의 비메모리 사업 전문가입니다. DB하이텍이 적자를 내던 시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로 최 부회장을 영입한 만큼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최 부회장은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습니다. 설비 국산화와 경비 절감 등 원가를 개선하고 글로벌 고객을 확대하면서 DB하이텍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지속적으로 실적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강산이 바뀌는 1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면서 DB그룹의 회장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최 부회장은 여전히 중용받고 있습니다. 2020년 김준기 전 회장의 장남인 김남우 회장이 취임한 뒤 첫 인사에서 최 부회장은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책임도 역할도 더 커졌습니다. 김남우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DB뿐 아니라 DB하이텍에도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1년 신년사에서도 DB하이텍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등 부친의 반도체 사업 의지를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B하이텍은 2019년 기준으로 DB그룹 비금융 사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비금융 사업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DB하이텍이 DB그룹 비금융 사업을 떠받치는 기둥을 넘어서 제조업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증설을 결단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최창식 부회장도 이미 60대 후반에 접어드는 만큼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최 부회장 체제에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백조가 된 DB하이텍이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을지는 최 부회장에게 달려 있습니다.